안녕하세요, 넬스맘입니다. 오늘도 제가 사연 하나를 읽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사연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남들에게 쉽게 털어놓기 힘든 고민이 있는데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오른쪽 손부터 팔꿈치 아래까지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어요.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께서 손가락 장애가 올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지만 엄마의 헌신 덕분에 저는 5손가락 사용에 문제 전혀 없이 지금껏 너무나 잘 지내왔어요. 보기 싫은 심한 흉이 너무 크게 남았지만요. 화상 환자들은 사회 복귀가 어렵다는 것도, 직업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저는 화상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간호사 선생님들을 보고 간호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을 했고, 제가 이겨내서 간호사가 되면 제가 간호하는 환자들이 절 보고 단 한 명이라도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그런데 제 손은 환자들에게 비위생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희망보다는 불안감을 심어줄 가능성이 크겠죠? 예쁜 손이 더 좋은 간호를 하는 게 아닌 것도, 간호사는 서비스직이 아닌 전문직인 것도 맞지만 제 흉터는 간호사로서 결격 사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면접관이라도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큰 흉터를 가지고 근무하는 분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저는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이겨내서 간호학과를 가야겠다 다짐을 하다가도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학과를 가야겠다. 하루하루 고민하고 지내요. 남들이 보면 이제서야 이 고민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고민을 최대한 미루고 미뤘던 것 같아요. 현재 간호사 선생님이신 널스맘님께 단호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싶어 이렇게 메일을 남겨요. 네, 이렇게 고민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 고민을 듣고 나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요, 다한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많은 분들이 다한증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정말 1분 정도 손을 이러고 있으면 물이 가득 찰 정도로 정말 다한증이 엄청 심한 케이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친구들과 노는 것도 두려웠고요. 혼자 있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그 당시 저의 유일한 친구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자존감도 낮고 소심한 애였어요. 나는 수건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안 되는데 친구들은 손 가지고 쎄쎄쎄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많이 부러웠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손수건을 갖고 다녔는데 손수건이 땀 때문에 폭삭 젖은 거예요. 계속 손에 땀은 나는데 닦을 곳은 없고 남들이 다 나만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악력 테스트 아세요? 그걸 했는데 고등학생인데도 초등학교 수준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나는 손에 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사를 줄 수도 없을 거고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간호사를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호사에 대한 꿈을 포기해야 하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다가 신경 6군데를 묶는 다한증 수술을 진행을 했고요.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달리 완벽하게 땀이 없어지진 않았어요. 이제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다한증 정도? 그때도 많이 걱정을 했죠. 아, 손에 땀이 없어지질 않는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라면서요. 저도 제 컴플렉스 때문에 간호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이 고민을 해봤던 간호사로서 학생분의 고민이 정말 많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더욱 해주고 싶은 말이 많기도 해요. 학생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각자만의 컴플렉스를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 실험에서 나왔듯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크게 관심 있지 않아요. 특히나 환자분들이 간호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좀 더 나은 간호를 받아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길 원하는 게 아닐까요? 학생분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다른 환자분들은 그냥 흉터가 있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그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있는 흉터로 인해서 그게 비위생적으로 보일 거라는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 세상에
사람들은 정말 다양해요. 다 각각의 생각이 있긴 할 거예요. 그럼 생각의 전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분이 간호사가 되었어요. 화상 환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비위생적이다. 이 사람은 분명히 앞으로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격 사유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실 건가요? 그럼 반대로 환자분들은 학생분을 볼 때 비위생적이다 라고 생각할까요? 적어도 저는 절대요. 제 주변의 지인분들도 공통된 의견이었고요. 설사 소수의 의견이 있다고 해도요, 그거를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쁜 손이 더 좋은 간호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그 예쁘다에 대한 기준이 뭔지 정말 항상 어려웠어요. 하얀 손에 매니큐어를 칠하고 딱 적당히 길러진 손톱, 이게 과연 예쁜 손일까요? 간호를 할 때 예쁜 손은 단정하고 청결한 그런 손이 아닐까요? 제가 대학 시절 실습 때 있었던 일이에요. 평상시에 정말 수수하다라고 생각했던 동기가 있었어요. 근데 같이 이제 실습을 나가게 되었. 근데 그 친구가요, 정말 환자들한테 말 한마디를 건네도 예쁘게 이야기를 하고 정말 친절하고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그 친구가 너무 예쁘게만 보였어요. 저 친구는 정말 예쁜 친구.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남들이 말하는 연예인 같은 외모를 가진 친구들이 예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애들이 마음이 예쁘다면 예쁘겠죠. 저한테 예쁘다는 기준은 항상 얼마나 마음씨가 고운지 착한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비위생적이다, 보기 흉하다, 예쁘지 않다 라는 거는요, 다 각자의 기준에 있는 거예요. 환자들은요, 자신을 더 살피고 진심 어린 간호를 하는 사람을 더 예쁘고 더 좋아할 거예요. 병원마다 친절 카드를 받는 분들이 정말 연예인 같은 외모일까요? 더 친절하고 진심 어린 간호를 하고 마음이 예쁘신 분들이 받는 거예요.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요, 제가 키가 작은데 간호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외적으로 조금 부족한데 간호사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병원에 들어가서 다 자기 하기 나름이다. 어떤 간호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보이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한 사연에요, 정말 불우한 가정 환경의 사람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돼요. 근데 어느 순간 그 극단적인 그 가정 환경들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시작하고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생각을 해보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내가 안 좋다고 생각했던 상황, 부정적인 상황들이 인정하기 시작한 뒤부터는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게 된다. 이런 맥락인 거죠. 저도 다한증 때문에 입사 전까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병원에 입사를 하니까요, 거의 몇 분 간격으로 계속 손을 씻고 그리고 멸균 장갑 끼고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 제 손에 땀이 업무를 하는데 그렇게 지장을 주지 않더라고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닥치면 실제보다는 좀 더 괜찮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학생분 아직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 컴플렉스 때문에 지레 겁먹고 포기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신경 쓰이면 가릴 수 있는 방안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사회는 녹록지 않습니다.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어느 사회를 가던 쉬운 곳은 없어요. 마음 강하게 먹고 나아가야 될 방향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제넘게 조언을 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정말 많이 공감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직설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오늘 제 조언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더 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오늘은 이만큼 줄일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조언을 해주고 싶은 사항이 있거나 자신도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 분들, 많은 조언 댓글 부탁드릴게요. 제 고민상담 채널은 제 구독자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일게요. 혹시 아직도 구독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 인스타 시작했거든요.
인스타에 널스맘을 검색해주세요. 그럼 안녕!